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거듭 제곱근까지 전부 배웠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지수의 확장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국 배우고 싶은 거는 지수 함수인데요. 지수 함수를 배우려면은 지수의 확장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 지수의 확장을 배우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듭 제곱근의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수를 확장해 볼 건데요. 지수의 확장이란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수의 범위는 자연수까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 자연수 범위에서 지수를 정수로, 그리고 유리수로, 실수로 이렇게 점점점 확장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럼 우선 처음으로는 지수를 자연수에서 정수로 한번 확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지수를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숫자를 몇 개를 적어 볼 거예요. 이 숫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81, 27, 9, 3, 1. 제가 지금 5개의 숫자를 적어 놨습니다. 저 숫자들을 보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관찰력이 좋은 친구들은 3의 거듭제곱들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쵸? 81 같은 경우는 3을 몇 번 곱한 거죠? 3을 4번 곱해서 3의 4제곱이고 27은 3의 세제곱이고 9는 3의 제곱이고 3은 3의 1제곱이죠. 그리고 1은 그냥 1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적어놓은 숫자들이 되게 관련이 있는 숫자들을 5개를 적어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규칙을 한번 보시면 81에서 27로 갈 때 3분의 1을 곱해서 27이 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81이 원래 3을 4번 곱한 수였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3분의 1을 곱했어요. 그 말은 분모 분자에서 3이 하나씩 없어진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3이 원래는 4번 곱해져 있었는데 하나가 줄어서 3이 3번 곱해졌다. 그래서 3이 4에서 하나 줄어서 세제곱으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27에서 마찬가지로 3분의 1을 곱해서 9가 되잖아요. 이번에도 원래 3을 3번 곱했었는데 거기다 3분의 1을 곱하게 된다면은 3이 하나가 줄어서 지수가 3에서 하나가 줄은 3의 제곱, 즉 9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9에서 3분의 1을 곱해서 3이 된다라는 거는 9가 원래 3을 2번 곱해서 이루어지는 수인데 거기다 3분의 1을 곱했으니까 곱해진 3이 하나 더 줄이는 거니까 지수가 2에서 하나 더 줄어가지고 3의 1제곱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또 똑같이 3에서 3분의 1을 곱해야 1이 되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원래는 3의 1제곱이었는데 거기다 3분의 1을 곱했어요. 그럼 3이 또 하나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1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그쵸, 지수가 1에서 하나가 줄은 3의 0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이렇게 우리는 지수가 0일 때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3의 0제곱은 1로. 이해되시죠? 그럼 조금 일반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a의 4제곱, a의 세제곱, a의 제곱, a의 1제곱, 1. 자, 이번에는 위의 예시를 선생님이 조금 일반적으로 적어봤습니다. 이번에도 a 4제곱에서 a분의 1을 곱하면 a의 세제곱이 되죠. 그래서 a가 원래 4번 곱해져 있었던 게 하나가 줄어서 3번 곱해져 있다 이렇게 변한 거잖아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 a 세제곱에서 a분의 1을 곱하면 a 제곱이 되는데 그 말은 a 세제곱, a가 3번 곱해져 있던 거에서 하나가 줄어서 2번 곱해지게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a분의 1을 곱하면 a의 1제곱이 되니까 a가 2번 곱해져 있던 거에서 하나 줄어서 a의 1제곱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a에서 a분의 1을 곱해야지 1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1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에서랑 마찬가지로 그쵸, a가 한 번 곱해져 있던 거에서 한 번이 사라졌으니까 a의 0제곱 이렇게 나타내는 게 자연스러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때 전제 조건은 우리가 계속 a분의 1을 곱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a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의 영제곱은 1로 정의하는 게 자연스럽겠구나를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선생님이 또 몇 개를 해볼게요. 이번엔 색깔을 바꿔서 자, 위에 첫 번째 예시에서 뒤에 수를 몇 개를 더 적어보겠습니다. 3분의 1, 9분의 1, 27분의 1 이렇게 숫자를 더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1에서 3분의 1을 곱해야 3분의 1이 되죠. 그럼 우린 3분의 1을 어떻게 정의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원래는 3의 0제곱이었는데 거기다가 3분의 1을 곱했다는 소리는 3이 하나 더 날아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3의 0제곱에서 지수가 하나 작아진 마이너스 1제곱으로 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죠? 그쵸? 그 다음에 3분의 1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9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러면 3의 마이너스 1제곱에서 3분의 1을 또 곱했다는 거는 이번에도 3을 하나 더 뺀다는 소리잖아요. 곱해져 있던 거를. 그러니까 9분의 1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울 거냐면 3의 마이너스 1제곱에서 요 지수에서 1이 하나 줄은 3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쵸? 마찬가지로 9분의 1에서 3분의 1을 곱해야 27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3의 마이너스 2제곱에서 지수에서 하나가 더 작아진 3의 마이너스 3제곱으로 27분의 1을 정의하는 게 자연스러울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밑에 일반적인 예시에서도 똑같이 해볼게요. 1, 그 다음에 a분의 1, a제곱분의 1, a세제곱분의 1. 그쵸? 그럼 이번에도 1에서 a분의 1을 곱하면 a분의 1이 되니까 a분의 1을 a의 몇 제곱으로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a의 0제곱이었는데 a분의 1을 곱했다는 거는 a를 하나 없애고 싶다는 소리니까 지수에서 하나가 작아진 a의 마이너스 1제곱.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럼 마찬가지 a분의 1에서 a분의 1을 곱하면 a제곱분의 1이니까 이번에도 얘는 지수에서 하나 작아진 a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울 테고 a제곱분의 1에서 a분의 1을 곱하면 a세제곱분의 1이 되니까 이번에도 지수에서 하나 작아진 a의 마이너스 세제곱으로 정의하는 게 자연스러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쭉쭉쭉 계속 가다 보면은 n이 자연수일 때 a의 마이너스 n제곱을 어떻게 정의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 앞에 규칙을 잘 파악하셨다면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로 정의하는 게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지수가 음수인 L을 정의하는 걸 배웠고 지수가 0인에도 정의하는 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0 또는 음의 정수인 지수 0 또는 음의 정수인 지수 어떤 수 a가 있을 때 a의 0제곱은 우리 뭘로 정의하기로 했죠? 1로 정의할 거고요.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a의 n제곱분의 1로 정의를 할 겁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밑의 조건이에요. 밑은 절대로 0이면 안 됩니다. 우리 여기서 했었죠? a가 0이면 안 된다. 그리고 n은 자연수일 때 a의 0제곱은 1이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로 정의한다 라는 것입니다. 밑의 조건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지수가 정수일 때를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지수가 정수일 때를 어떻게 정확히 정의를 하게 되냐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지수 법칙이 원래 자연수일 때 성립을 했었잖아요. 지수가 자연수일 때. 근데 그 지수 법칙이 지수가 정수일 때도 성립을 하도록 지수가 0이나 지수가 음수인 애를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혹시 궁금한 친구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주면 지수가 0이랑 음의 정수일 때 어떻게 정의를 했었던 거냐면 일단 A가 0이 아니고 MN이 자연수일 때 이런 지수 법칙 성립했던 거 기억나시죠?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더하기 n제곱이 성립한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지수 법칙이 m이 0일 때도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집어 넣어볼게요. A의 0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0 더하기 n제곱인데 0 더하기 n은 그냥 n이죠. 그래서 A의 0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n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저게 성립하려면 A의 0제곱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1이 돼야겠죠. 그래서 지수 법칙이 정수일 때도 성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A의 0제곱을 1이라고 정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m이 마이너스 n일 때도 성립한다고 해볼게요. 이때 n은 자연수겠죠? 그랬을 때 이번에도 대입을 해보면 a의 마이너스 n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마이너스 n 더하기 n제곱일 거고 마이너스 n 더하기 n은 0이잖아요. 근데 a의 0제곱은 얼마라고 정한다고 했죠? 1이라고 정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앞에 있는 거 a의 마이너스 n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a의 마이너스 n제곱을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a의 n제곱의 역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거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a의 마이너스 n제곱을 a의 n제곱분의 1로 정의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옆에다가 써보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은 5의 0제곱, 2번은 마이너스 12의 마이너스 1제곱, 3번은 4분의 7의 마이너스 2제곱. 이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1번 5의 0제곱. 어떤 수의 0제곱은 항상 1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 마이너스 12의 마이너스 1제곱. 얘는 여러분들 어떻게 찾아주시면 되냐면 이 지수에 음의 정수가 있을 때는 이 마이너스를 빼요. 그러면 마이너스 12의 1제곱이잖아요. 걔의 역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쵸? 여기서도 보시면 마이너스를 빼면 a의 n제곱이잖아요. a의 n제곱의 역수가 바로 a의 마이너스 n제곱인 거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2분의 1이겠네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4분의 7의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요. 마이너스를 없애면 4분의 7의 제곱이죠. 얘의 역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7의 제곱은 16분의 49잖아요. 걔의 역수니까 49분의 16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가 지수가 정수일 때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알아봤는데 그러면 지수가 정수일 때 지수 법칙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수가 정수일 때의 지수 법칙은 여전히 성립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수가 정수일 때도 지수 법칙이 성립을 하도록 지수가 정수인 수를 정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정수일 때 지수 법칙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번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더하기 n제곱이다. 2번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a의 m 빼기 n제곱이다. 3번 a의 m제곱 곱하기
A의 m제곱의 전체의 n제곱은 A의 mn제곱이다. 4번 A, B의 n제곱은 A의 n제곱, B의 n제곱이다. 자, 이때 주의하실 점. 지수가 정수일 때 미체 조건은 뭐라고 했었죠? A는 0이 아니다. B는 0이 아니다. 지수가 정수일 때는 미체 조건이 0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수는 정수일 때겠죠? 자, 이렇게 지수가 정수일 때 지수 법칙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 법칙 중에서는 5번이라고 해서 b분의 a의 n제곱이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이다. 이것도 하지 않았었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4번이랑 5번은 둘이 그렇게 다른 공식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5번의 예시로 3분의 2의 전체 n제곱이 3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이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얘는 사실은 4번 법칙에서 a에다가 2를 대입하고 b에다가 3분의 1을 대입하면 이 공식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 4번이랑 5번은 굳이 두 개 따로 나눠서 정리하지 않고 하나로 정리해도 상관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4번 동그라미만 정리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친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번, 3번, 4번 법칙은 지수가 자연수일 때의 지수 법칙이랑 똑같아서 이해가 되는데 2번이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지수가 자연수일 때의 지수 법칙에서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을 지수가 자연수일 때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3개로 나누어서 m이 더 클 때, 같을 때, n이 더 클 때 이렇게 해서 m이 더 클 때는 a의 m 빼기 n제곱이고 둘이 같을 때는 1이고 n이 더 클 때는 a의 n 빼기 m제곱분의 1이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왜 a의 n 빼기 n제곱 이렇게만 쓰냐 이렇게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은 얘는 우리가 정리한 거랑 똑같으니까 괜찮죠? 근데 얘랑 얘가 문제일 거예요. m이랑 n이랑 같은 경우랑 n이 더 큰 경우. 근데 저 두 경우도 사실은 a의 m 빼기 n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m이랑 n이랑 같은 경우에는 a의 m 빼기 n제곱에서 m 빼기 n이 0이 되겠죠. 그럼 얘는 a의 0제곱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근데 a의 0제곱은 얼마였죠? 1이었죠. 그래서 요 1이 사실은 m이랑 n이랑 같을 때는 a의 m 빼기 n제곱이랑 똑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n이 더 큰 경우는 a의 n 빼기 m제곱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우리 지수가 정수일 때를 배웠던 거를 생각해보면 얘는 a의 몇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n 빼기 m에다가 부호만 다른 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얘는 m 빼기 n이잖아요. 그래서 요 a의 n 빼기 n제곱분의 1은 a의 m 빼기 n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경우를 다 나누지 않아도 항상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수가 정수일 때의 지수 법칙이 항상 성립하는지 증명을 한번 해봐야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1, 2, 3, 4를 전부 다 증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선생님이랑은 1번만 같이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도 사실은 증명할 게 되게 많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 1번 법칙이 mn이 자연수일 때 성립한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mn이 정수일 때도 성립한다는 걸 증명을 하려면 m이
음의 정수, n이 음의 정수. 둘 다 음의 정수일 때도 보여야 되고 둘 중 하나가 음의 정수일 때도 보여야 되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하나는 0이고 하나는 음의 정수일 때도 보여야 되고 하나는 0이고 하나는 자연수일 때도 보여야 되고 이런 식으로 보여야 될 게 정말 많아요. 그쵸? 그런데 사실은 보이는 방법은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둘 다 음의 정수일 때 저 법칙이 진짜로 성립하는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가 0이 아니고 MN이 음의 정수일 때 저 법칙이 진짜로 성립하는지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M을 마이너스 P라고 두고 N을 마이너스 Q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PQ는 자연수가 되겠죠? MN이 음의 정수인데 부호 다른 애로 설정을 한 거니까. 그러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마이너스 P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Q제곱이죠? 그러면 A의 마이너스 P제곱은 마이너스 없애고 A의 P제곱의 역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A의 마이너스 Q제곱은 지수에서 마이너스 없애고 A의 Q제곱 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분모에서 A의 Q제곱 곱하기 A의 P제곱 A의 P제곱 곱하기 A의 Q제곱의 곱인데 지금 P랑 Q는 자연수기 때문에 자연수에서의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서 얘를 A의 P 더하기 Q제곱 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근데 A의 P 더하기 Q제곱 분의 1은 A의 몇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P 더하기 Q제곱에 마이너스 붙은 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얘는 A의 마이너스 P 더하기 마이너스 Q제곱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P는 M이고 마이너스 Q는 N이기 때문에 A의 M 더하기 N제곱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얻어내고 싶던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 A의 M 더하기 N제곱이다 라는 걸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다른 것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M이 0일 때만 성립하는 거 한 번만 더 볼까요? M이 0일 때도 저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지 보면 대입을 그냥 해보시면 돼요. 얘가 A의 0 더하기 N제곱이죠. 0 더하기 N은 얼마예요? N이죠. 얘는 A의 N제곱. 근데 A의 0제곱은 1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A의 N제곱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때에도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지수가 정수일 때 지수 법칙 1, 2, 3, 4번이 모두 다 성립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문제를 몇 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6제곱 4의 마이너스 2제곱에 전체의 마이너스 1제곱 나누기 4의 5제곱 x의 마이너스 3제곱 y의 제곱 a의 제곱 b의 마이너스 5제곱 전체의 세제곱 나누기 a의 마이너스 3제곱 b의 4제곱 전체의 마이너스 3제곱. 자, 얘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지수가 정수인 거에서 지수 법칙을 연습해보는 문제입니다. 이때는 밑이 0이 아닌 거를 확인하시고요. 밑이 같을 때는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제곱에 곱하기는 지수의 덧셈으로 바뀌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4제곱이고 얘는 지수에서 마이너스를 떼면 마이너스 2의 4제곱이죠. 걔의 역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2의 4제곱은 16이기 때문에 16분의 1이구나 라고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2번도 지수가 지금 정수인 거에서의 지수 법칙을 이용하라 라는 문제죠. 그러면 마이너스 4의 제곱을 또 전체를 마이너스 1제곱 하는 거는 사실은 그냥 4를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제곱 한 거랑 똑같다 라는 거죠. 거기다가 4의 5제곱으로 나눗셈을 한 겁니다. 그러면 4의 제곱 나누기 4의 5제곱이 되고 밑이 같은 나눗셈은
지수에서의 뺄셈으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4의 마이너스 3제곱이고 얘는 4의 세제곱의 역수이니까 6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x의 마이너스 세제곱 곱하기 y의 전체 제곱은 따로따로 제곱해도 상관없다 라는 지수 법칙 기억나시죠? 그러면 x 마이너스 세제곱의 제곱은 마이너스 세제곱 곱하기 2제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 y제곱. 그러면 x의 마이너스 6제곱, y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쓰셔도 되고 x의 마이너스 6제곱은 x의 6제곱 분의 1이니까 x의 6제곱 분의 y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4번. 이번에도 앞에 거는 a의 제곱 따로따로 세제곱을 해도 상관은 없다는 소리죠. 뒤에 거는 따로따로 마이너스 세제곱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지수 법칙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앞에 거는 a의 6제곱, b의 마이너스 15제곱일 거고 뒤에 거는 a의 9제곱, b의 마이너스 12제곱일 겁니다. 그럼 이제 나눗셈을 하시면 되는데 같은 문자끼리 나눗셈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만 먼저 보면 a의 6제곱을 a의 9제곱으로 나누면 a의 6 빼기 9제곱이 되겠고 b의 마이너스 15제곱을 b의 마이너스 12제곱으로 나누면 b의 마이너스 15제곱에서 마이너스 12제곱을 빼면 될 겁니다. 그래서 a의 마이너스 3제곱, b의 마이너스 3제곱이 될 거고요. 이렇게만 쓰셔도 되고 분수로 쓰고 싶은 친구들은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지수의 확장 유리수까지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